오늘은 클로드 코드를 쓰시면서 토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클로드 코드를 쓰시다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동일한 작업을 시켰는데 어떤 날은 토큰이 확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품질입니다. 컨텍스트를 계속해서 쌓아서 가득 차면 클로드 답변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멍청해집니다. 엉뚱한 파일을 고치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시키게 되고 그 제시도가 또 토큰을 갉아먹습니다. 낭비가 낭비를 부르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큰 관리는 아끼는 얘기보다도 같은 돈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토큰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이대로 따라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고, 엔트로픽에 있는 공식 문서에서 토큰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소개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팁은 의외로 토큰을 줄이는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큰을 실시간으로 얼마만큼 쓰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팁은 토큰의 사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아끼려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클로드 코드 화면 보시는 것 같이 여기서 지금 컨텍스트가 몇 퍼센트 찼는지를 보시려면 보통은 유세이지 명령어를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토큰을 얼마만큼 썼는지, 그리고 뭐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는 우리가 토큰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보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번 프롬프트를 칠 때마다 유세이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 툴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GitHub 화면을 보시면 CC 스테이터스 라인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내려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클로드 코드 CLI 이 디스플레이 모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토큰 사용량이나 매트릭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클로드 코드에서 이렇게 npx를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UI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클로드 코드 프롬프트 하단에 모델이 어떤 걸 쓰고 있고, 인풋이랑 아웃풋 토큰은 어느 정도 현재 쓰고 있고, 캐시의 비율, 추가적으로 여기는 없지만 실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날릴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설치를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저는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파워쉘에서 진행을 하지만 맥이나 리눅스를 쓰시는 환경에서는 그냥 배시나 쉘 스크립트 안에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npx cc status line 골뱅이 latest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 되는데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기본 값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지금 어떤 거 쓰고 있고, 컨텍스트가 어느 정도 사용됐고, 컨텍스트에 대한 비율이 몇 퍼센트이고, 실시간의 코스트 비용이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를 보여줄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프롬프트 하단에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프롬프트를 칠 때마다 값들이 변경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설치를 하시면은 셋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항목들을 커스텀하게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은 그냥 디폴트 모드를 써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exit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구성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클로드로 연결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프롬프트 밑에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예요. 모델명, 컨텍스트 사이즈, 컨텍스트 비율, 그리고 실시간 비용 계산이 돼서 우리가 토큰을 얼마만큼 쓰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도구들이 자기 입으로 컨텍스트를 몇 퍼센트 줄일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믿지 마시고 직접 해보면서 토큰이 얼마만큼 주는지, 비용이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모니터링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면 좋을 것이 하나 있어요. 기존에 스킬이나 MCP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은 세션을 로딩을 하게 되면 스킬이나 MCP가 로딩이 되면서 컨텍스트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쓰고 있는 MCP가 맞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컨텍스트 버짓이라는 스킬인데요. 보통 우리가 설치해 놓은 스킬이나 MCP는 세션마다 자기 설명서를 컨텍스트에 올립니다.
안 쓰는 것도 당연히 물론이고요. 유튜브 보다가 좋다길래 설치한 것들 다 조금씩 컨텍스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디서 토큰이 나도 모르게 사용됐는지를 자세히 보고 싶을 때는 컨텍스트 버짓이라는 감시 스킬을 사용합니다. 항목별로 토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어떤 걸 지우면 얼마나 돌아오는지까지를 표로 정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컨텍스트 버짓 스킬을 한번 설치해 볼 건데요. 설치하는 명령어는 요 한 줄이면 됩니다. npx 스킬 add 해서 명령어 한 줄만 입력을 하시면 컨텍스트 버짓 스킬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스킬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제 환경에서 컨텍스트 버짓을 돌려보겠습니다. 컨텍스트 버짓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에이전트 스킬, 룰, MCP 설정을 스캔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감사 리포트가 완료가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상시 로드 오버헤드가 17,000 토큰이 있네요. MCP도 있고, 그리고 스킬에 대한 토큰들이 상시로 오픈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특히나 MCP 같은 게 되게 많은 토큰을 차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세션을 열 때마다 토큰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신다면은 정리하는 거를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첫 번째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이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발견된 문제들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밑에 이제 탑3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줄였을 때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환경에서 한번 돌려보시고 어떤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 문서에 가보시면은 클로드 코드에서도 MCP 서버가 토큰을 많이 활용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서버 같은 경우는 비활성화를 하는 거를 권고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CP는 쓰실 때마다 활성화 하시는 게 가장 토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토큰 효율화 팁은 컴팩트와 클리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팩트는 말 그대로 압축입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에서 왜 압축이 필요한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클로드 코드는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지금까지의 대화 전체를 통째로 다시 보냅니다. 공식 블로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40번째 턴은 자기 앞에 39번째 턴을 전부 다시 읽고 보낸다는 겁니다. 세션이 길어질수록 같은 질문도 점점 비싸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권장하는 게 컴팩트 압축입니다. 포인트는 그냥 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다가 컴팩트 뒤에 어떤 거를 남길지를 적어주고 명시를 해달라는 게 이 문서에서 말하는 권장하는 팁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는 데모를 위해서 코드 개발에 대한 작업들을 컨텍스트를 좀 쌓아놨고요. 여러 가지 파일들도 수정을 하면서 남은 투두들 이렇게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컴팩트를 활용을 해서 수정한 파일들과 남은 투두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버려도 된다라고 해서 컴팩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 명령어 다음에 수정한 파일 목록과 남은 투두만 남겨달라고 하고, 지금까지 쌓여놓은 컨텍스트 지금 43%가 쌓여 있는데 나머지 과정들은 압축을 해서 버리는 걸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컨텍스트 비율이 확 줄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이렇게 컴팩트를 하면 내가 요청한 맥락들이 다 까먹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지시어를 줬죠. 지금까지 수정한 파일 목록과 남은 투두만 유지해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남아있습니다. 제가 한번 프롬프트로 확인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수정한 파일이 뭐였고 다음에 하기로 한 작업이 뭐였지?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한 파일이 3개고 우리가 하기로 한 투두에 대한 내용들도 잘 답변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 컴팩트 작업을 어느 시점에 해줘야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컴팩트를 권하는 타이밍은 2개예요. 하나는 같은 작업의 앞단락이 끝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자리를 비우기 전에입니다. 두 번째가 의외인데 프롬프트 캐시가 살아있는 동안 압축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구독 기준으로 캐시는 1시간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고 쉬고 와서 누르면 이미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2가지 타이밍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클리어에 대한 조건도 나와 있어요. 관련 없는 작업으로 전환할 때는 클리어를 사용을 해서 시작하라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컨텍스트는 이후의 모든 메시지 토큰에 낭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관련 없는 새 작업으로 전환할 때는 클리어를 사용하시고, 작업 단락이 끝났거나 자리를 비우기 전에 뭘 남기면서 지시할 때는 컴팩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압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컴팩트를 사용하시고, 만약에 새로운 작업을 하실 때는 클리어를 해서 사용을 하라라는 게 두 가지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텍스트들을 관리를 하시는 거를 공식 문서에도 있는 방법이니까 알려드려봤고, 사실 이 두 가지를 생각보다 의외에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 번째로 토큰 최적화의 팁은 클로드 MD 파일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클로드 MD 파일 같은 경우는 세션 시작 시에 컨텍스트가 로드가 되기 때문에 작업을 수행할 때도 해당 토큰이 계속 발생을 해서 컨텍스트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드 MD 파일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클로드 MD 파일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 프로젝트 폴더에 두는 클로드 전용 지침 파일이에요. 테스트는 npm 테스트로 돌려라, 금액은 정수로 계산해라 같은 프로젝트 규칙을 여기 적어두면 클로드가 세션을 시작할 때마다 이 파일을 자동으로 읽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잘 쓰면 정말 유용한 파일이죠. 그런데 유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약 800줄이 가까운 클로드 MD 파일을 한번 데모로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는 프로젝트 소개, 그리고 뭐 실행 방법, 규칙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구조에 대한 설명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처음에는 잘 관리를 하다가 이력이 쌓일 때마다 이렇게 클로드 MD 파일의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이력들을 다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에게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파일은 세션을 열 때마다 통째로 컨텍스트에 자동으로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컨텍스트가 계속 쌓인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컨텍스트에 들어간 건 매 턴 다시 전송됩니다. 클로드 MD는 대화의 맨 앞에 들어가는 파일이라서 800줄이면 세션 시작에 한 번 읽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그 800줄을 계속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클로드 MD는 한 번 내는 요금이 아니라 매 세션, 매 턴 자동으로 나가는 토큰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클로드 MD 파일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공식 문서에서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클로드 MD를 필수 항목만 포함하여 약 200줄 이하로 유지해라 라는 권고 내용이 있어요. 200줄 이하로 했을 때 가장 토큰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성능적으로도 우수하다라는 내용들이 공식 문서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부풀려진 클로드 MD 파일은 클로드가 실제 지시사항을 무시하게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죠. 너무 방대한 내용을 클로드 MD 파일에 넣었을 때는 토큰 소모량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성능조차도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800줄짜리 클로드 MD 파일이랑 제가 클로드한테 시켜서 200줄 이내로 요약을 해달라고 한 클로드 MD 파일 200줄짜리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왼쪽이 800줄짜리고 오른쪽이 200줄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하나 알려드렸던 툴 중에 컨텍스트 버짓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두 개의 세션을 처음에 로드했을 때 얼마나 많은 토큰의 수가 차지가 되고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컨텍스트 버짓을 각각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확실히 보시면은 800줄짜리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가 지금 58,000개 정도이고 200줄짜리가 46,000개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리포트를 보시면 상시 오버로드 토큰에서 18,300 토큰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원인 중 하나인데, 이게 바로 클로드 MD에서 발생하는 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5,400 토큰이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는데, 내려보시면은 클로드 MD에서 발생하는 토큰은 1,900 정도 토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많은 토큰들이 차이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은 이제 최적화 포인트에서도 800 클로드 MD 쪽을 토큰을 줄여라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클로드 MD가 세션을 로드할 때마다 토큰을 잡아먹기 때문에 토큰에 대한
효율화하는 작업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을 하실 때마다 어차피 컨텍스트들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더 대화를 많이 할수록 컨텍스트에 대한 차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엔트로픽에서 공식 문서에서도 가이드한 것처럼 200줄 이내로 클루드 MD 파일을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토큰 효율화 팁은 올바른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따라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게 토큰에 대해서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신 게 오퍼스가 소네보다 당연히 비싸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퍼스로 모든 거를 다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개발에 대한 계획부터 실행까지 다 오퍼스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토큰을 효율화 하시려면 오퍼스로 계획을 하시고 소넷으로 개발, 실행을 하는 부분이 토큰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델을 작업을 할 때마다 바꿔가면서 오퍼스로 하고 또 바꿔서 소넷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클로드에서 나온 모델 알리아스 중에 오퍼스 플랜이라는 모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플랜을 할 때는 오퍼스로 진행을 하게 되고, 실제 개발을 할 때는 소넷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특수 전환 모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드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플랜 모드에서 계획을 할 때는 오퍼스가 나섭니다. 아키텍처 결정, 복잡한 추론, 이런 것들은 비싼 모델이 잘하는 일이죠. 그리고 계획이 승인되고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소넷으로 전환됩니다. 코드를 생성해내는 건 소넷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문서 표현 그대로 오퍼스의 추론과 소넷의 효율을 짝지은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정 한 번이면 아까 그 공식 권고가 세션 내내 자동으로 켜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슬래시 모델 입력하고 오퍼스 플랜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오퍼스 플랜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 있는 모델이 오토 모드일 경우는 소넷5로 지정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제가 Shift 탭을 눌러서 요거를 플랜 모드로 바꾸면 이 소넷5가 오퍼스5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퍼스5가 바뀌었죠? 이걸 다시 오토 모드로 변경을 하면 다시 소넷5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소넷5로 바뀌신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변경을 할 때마다 모델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뀌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제가 플랜을 통해서 계획을 말하게 되면은 거기서 승인을 하기만 하면 바로 모델이 소넷5로 바뀌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시연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오퍼스 모델만으로 개발을 한번 해볼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퍼스 플랜으로 개발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동시에 줘서 토큰 소모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개 똑같이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을 앞에 줬고요. 플랜에서 벽돌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상세 정보를 넣어 놨습니다. 요거를 실행해 볼게요. 지금 플랜 모드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고, 플랜 모드로 바뀌면서 오퍼스 플랜 모드도 이제 소넷5에서 오퍼스5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플랜 모드 같은 경우는 둘 다 오퍼스5로 플랜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두 개 다 지금 벽돌 깨기 게임에 대한 플랜을 완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퍼스로 플랜을 만들었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은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여기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오토 모드로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오토 모드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소넷5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퍼스5는 그대로 오퍼스5로 유지돼서 각자 개발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개 다 개발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둘 다 구현한 내용 7가지에 대해서는 잘 개발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퍼스로 플랜부터 개발한 내용들 7가지 만든 거 보실 수가 있고, 오퍼스 플랜 모드로 플랜은 오퍼스로 하고 개발은 소넷으로 한 내용도 7가지 개발을 잘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밑에서 보시면은 컨텍스트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오퍼스로만 플랜 개발한 내용들은 73,000 토큰을 사용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오퍼스로 플랜하고 개발을 소넷으로 한 거는 57,000 토큰을 사용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토큰에 대한 사용량 자체는 큰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 두 개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오퍼스로만 만든 거고 두 번째에 있는 게 오퍼스와 소넷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거를 보시면 둘 다 잘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도 비슷하게 잘 만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은 큰 차이 자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플랜을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그 플랜에 맞게끔 개발하는 영역은 소넷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퍼스 플랜 같은 걸 활용하시면 토큰을 줄이면서 더 효율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팁은 스킬 하나를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I have ADHD라는 스킬입니다. 이름만 봐도 웃기죠. ADHD가 있다 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맨 앞에서 먼저 보고 더 간결하게 받아볼 수 있는 스킬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DHD의 친화적인 아웃풋이라고 여기 적혀 있긴 합니다. 스타는 23,000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 내려보시면 불필요한 답변은 버리고 간결하게 내가 원하는 대답만 받는 것이 이 스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예요.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이렇게 장황하게 클로드 코드가 답변을 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원하는 답을 맨 처음에 서두에 딱 볼 수가 있고 나머지 글들을 숫자 넘버링을 해서 간결하게 딱 볼 수 있는 형태로 답변을 주는 것을 이 스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에 대한 룰이 10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스킬들이 몇 가지 있죠. 케이브맨이나 아니면은 포니테일, 헤드룸 비슷한 토큰을 줄일 수 있는 스킬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I have HDH라는 스킬이 조금 화두가 되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토큰 효율화 팁이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토큰 효율화 스킬인 이유가 있습니다. 출력 토큰은 입력 토큰의 보통 5배 정도가 비싼데 모델이 말을 길게 답할수록 더 비싼 요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한 번 나온 답변은 대화에 남아서 매 턴 다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황한 답변은 처음에 생성할 때 한 번, 그 뒤로 매 턴마다 계속 토큰이 배수로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ADHD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프롬프트만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터미널 창에 가가지고 터미널에다가 이렇게 설치만 요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ADHD 이렇게 쳐서 내가 사용할 프롬프트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썼을 때 프롬프트랑 사용하지 않았을 때 프롬프트를 두 개를 띄워서 비교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터미널 창을 띄웠고 왼쪽에서는 ADHD 스킬을 써서 프롬프트를 날려볼 거고 오른쪽에서는 그냥 동일한 프롬프트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실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아래 아웃풋 토큰이랑 컨테스트 사용률이 있어요. 이 값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ADHD를 키인 답변을 보면 내가 정말 찾고자 하는 답변을 먼저 주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항목 5가지를 이렇게 숫자로 매겨서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결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준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배포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 것들도 추가적으로 답변을 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풋 토큰으로 보시면은 2.6K 정도 사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ADHD를 키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배포 전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1번부터 쭉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항목들을 체크를 하고 전달을 주신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7가지를 전달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히 적어 놨고 아웃풋 토큰 같은 경우는 4K 정도가 발생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답변이 다르게 나옵니다.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글씨에 피로감을 느끼고 토큰도 최적화를 하고 싶다면은 지금과 같이 왼쪽에 있는 ADHD 스킬을 이용해서 필요한 내용만 딱 받을 수 있는 답변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답변을 받아보고 싶다, 저 자세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다면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기본으로 프롬프트를 돌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프롬프트 한 개만 비교를 해서 봤지만 이 대화가 점차적으로 누적이 될수록 재전송되는 답변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토큰에 누적되는 차이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클로드 코드에서 토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큰 측정부터 시작하세요. CC 스테이터스 라인으로 실시간 토큰 사용량을 보이게 만들고 컨텍스트 버짓으로 안 쓰는 스킬과 MCP는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용량이 보여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컴팻은 뭘 남길지 지시하면서 쓰세요. 사용할 타이밍은 작업 단락이 끝났을 때 아니면 자리를 비우기 전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아예 바뀌면 클리어로 비우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클루드 MD 파일은 200줄 이하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뭘 줄여야 할지 막막하다면 클루드한테 물어봐서 핵심 내용 위주로 다이어트를 시키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작업의 계획은 오퍼스로, 실행은 소넷으로 하세요. 이걸 자동화하는 것은 오퍼스 플랜으로 모델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대답은 간결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만 받으세요. ADHD 스킬을 이용해서 행동부터 번호 매겨서 불필요한 내용은 없이 가능합니다. 제일 비싼 아웃풋 토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5가지를 꼭 모두 다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씩만 적용하셔도 누적되는 토큰 사용량이 아마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엔트로피의 공식 문서 기반 그리고 몇 가지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결국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토큰에 대한 최적화 양이라든지 토큰이 늘어나는 양은 각각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팁에서 2가지 툴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어떻게 토큰들이 변화하는지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클로드 코드에서 토큰 최적화 및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려봤는데 이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